네, 시장 동향을 통해서 투자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는 참 좋은 투자 상담소 순서입니다. 자, 세상의 변화를 돈의 흐름으로 읽어주는 분이시죠? 조한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인 만큼 1월 증시 상황을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이 통상 연초에는 뭐 큰 이유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일명 1월 효과다 해서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는 좀 조용합니다. 왜 이럴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 증시가 개장 이후에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좀 타들어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올해 들어서 첫 보름 동안에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약 6%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것은 G20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하락률이 큰 편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선이 금리에서 경기로 조금 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좀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늦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우리나라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안 그래도 코스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뭐 홍해나 북한 무력 도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재점화가 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의 고민이 다시 한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또 연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교과서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요. 지금과 같은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다가 한번 흐름을 잘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좌절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테마나 업종, 그다음에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신 다음에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시거나 매월 얼마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 확률을 조금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메가주처럼 성장하는 주에 초반에 들어가서 쭉 성장세를 같이 이어가는 거. 자, 올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사실은 작년 한 해 우리 증시를 진짜 뜨겁게 달궜던 섹터가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시는지요? 알죠. 작년이라고 하면 전기차 관련주에 2차 전지주에 굉장히 뜨겁고도 뜨거웠던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뭐 작년에 그 고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세인 상태라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김주희 아나운서처럼 대부분들 전기차 하면 2차 전지주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하는 주식은 뭐 500% 이상 올라서 유튜브를 보면은 뭐 성공담이 뭐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면 전기차 수요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2차 전지 가격도 하락세를 타면서 실적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도 이런 뭐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아주 핫했던 그 종목을 보면 23년 1월에 비하면은 정말 1,500%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예,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전기차가 주종이 되는 시간도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조금 넓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혹시 김주희 아나운서께서는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2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시사의 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지금 잠시 둔화가 됐다고 해도 결국에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전 이제 유저로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율주행이 3단계 정도
인 예, 차를 예. 타고 있지만 굉장히 삶의 질에 있어서 뭐 출퇴근 길이나 고속도로 주행할 때 높아지고 편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느끼고 있거든요. 계시네요. 예, 예, 예.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3단계임에도 예. 이렇게 편리한데 이게 이제 완전한 단계, 뭐 그렇죠. 1단계까지 4단계,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예, 오르게 된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엔 핸들을 놓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나 나온 듯한 그런 상황이 예, 예. 곧 온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3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라고 예, 예.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실제로 아마 전기차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지향점들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은 전기로 움직인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때문에 전기차라고 부르는데 네. 아마 이를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밟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쵸. 그다음에 시선도 자유로워지면서 사실은 창문의 기능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를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하고요. 심지어는 업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바뀌는 만큼 차 안에 어떤 기능을 넣느냐, 어떻게 꾸미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던 이제 그 자동차 앞에 전면에 뭐 스크린 터치화라든지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이 다 실제로는 앞으로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예.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고요.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었을 그 초입을 가만 보면 사실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도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재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까까워. 예, 예, 맞습니다. 있죠. 예, 예. 거기다 해당 종목에 이제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자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처럼 자율주행차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에 8조 원 규모에서 2035년에는 1,300조까지 이야.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기차의 미래는 향후에는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이를 새롭게 활용한 스마트 커넥팅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 기술들 정말 빼놓을 수 없이 다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련 기술들을 끊임없이 기술 집중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주행 기술도 고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율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들도 갖춰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가 전기차용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한 30여 가지의 기능들을 다 컨트롤하고요.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컨트롤 패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기차하고 스마트폰을 연결을 시키면서 자율주행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옆에 나가는 화면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이 움직이는 이런 화면들이 이 앞에 자동차 스크린으로 재현이 되는 기술들도 신박하고 또 기대가 되는 면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관전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자율주행 운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아이폰은 자체 운영 체계인 iOS를 쓰고요. 그다음에 삼성 등 대부분의 폴들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차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명암이 아주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하나는 자율주행을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레이더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타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하나는 레이더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확성과 효율성은 이제 가격 대비 효율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대가 이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신체적 자유,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나 통신사들이 먼저 영역을 확대해서 진입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를 스마트폰, 그다음에 집 사무실하고 통합하는 형태를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전기에 따라서는 아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좋은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관련 주와 관련해서 유니콘 같이 성장할 예, 예. 그 종목들 꼭꼭 짚어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